늦가을 베이징의 오후, 자금성천의 거대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황금빛 기와는 기울어가는 햇살에 마지막 빛을 반사했고 찬 바람이 넓은 광장을 스치며 흩어지는 관광객들의 옷깃을 여미게 했다. 방금 전까지 떠들썩했던 의장대 교대식의 흥분이 가라앉자 웅장한 건축물 사이로 고요함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둘러 다음 목적지로 발걸음을 옮기거나 기념품 가게로 향했지만 한 노부인은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은 수원징.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 평균보다 조금 작은 키의 통통한 체격이었다. 편안해 보이지만 다소 구겨진 트위드 재킷과 실용적인 워킹 슈즈 차림은 영락없는 평범한 관광객의 모습이었다. 자연스러운 회색 머리는 대충 하나로 묶여 있었고 크고 두꺼운 뿔테 안경 너머의 눈빛만이 예사롭지 않게 반짝였다. 목에는 낡은 가죽끈에 매달린 작은 확대경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베이징 대학 도서관에서 평생 고문서와 씨름하다 은퇴한 사서였다. 특히 명청시대 궁중의례와 역사 기록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이 깊어 오늘 자금성 방문은 단순한 관광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그녀의 시선은 방금 교대를 마치고 지정된 초소 위치로 향하는 젊은 의장대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장레이 하사.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다려진 군복과 굳게 담은 입술, 날카로운 눈매는 인민해방군 의장대의 위풍당당함을 보여주는 듯했다. 그러나 수원징의 숙련된 눈은 그 완벽함 속에 숨겨진 아주 미세한 균열을 놓치지 않았다. 장레이 하사가 군중 속으로 사라지는 특정 인물을 향해 아주 찰나였지만 분명히 눈짓을 교환하는 듯한 모습을 본 것이다. 혹은 그의 발밑에 아주 작은 접힌 종이 쪽지 같은 것이 떨어졌다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너무나 미미해서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수원징의 오랜 사서 경력에서 비롯된 세부 사항에 대한 집요한 관찰력은 이미 발동한 후였다. 무언가 정해진 각본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는 직감. 다른 관광객들이 거의 다 떠나고 광장이 한산해졌음에도 수원징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장레이 하사의 초소에서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로 이동했다. 암묵적으로 설정된 관람구역을 살짝 벗어난 위치였다. 그녀는 그저 주변 건축물의 세부 장식을 관찰하는 척하며 간간히 장레이 하사에게 시선을 던졌다. 장레이 하사는 처음에는 그녀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의 자세는 흐트러짐 없이 꼿꼿했고 시선은 정면의 허공을 향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흐르자 그는 자신에게 쏠리는 집요한 시선을 느낀 듯 미세하게 몸을 움직였다. 어깨가 아주 살짝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잠시 후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수원징에게 다가왔다. 그의 굿발소리가 텅 빈 광장에 낮게 울렸다. 실례합니다만 여사님,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이제 폐장 시간이 가까워오니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구역은 관람객 통제선 밖에 있습니다. 수원징은 마치 그의 접근을 예상했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는 온화하게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탐구적이었다. 아, 미안합니다, 하사님. 잠시 이 아름다운 조각에 정신이 팔려서요. 그녀는 근처 기둥의 용 문양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러고는 마치 방금 생각났다는 듯이 물었다. 그런데 이 초소의 위치가 흥미롭군요. 제가 알기로 명나라 때 기록에는 의장 초소의 배치가 지금과는 약간 달랐던 것 같은데 혹시 청나라 때 바뀐 것인가요? 아니면 현대에 와서 변경된 것인지 궁금해서요. 그녀의 질문은 순수하게 역사적 호기심에서 나온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 질문에는 장레이 하사가 방금 보여준 미심쩍은 행동과 연결될 수도 있는 미묘한 함의가 숨어 있었다. 초소의 위치라는 어쩌면 그의 자리 이탈 혹은 시선 분산과 관련된 주제를 건드린 것이다. 장레이 하사의 눈썹이 순간적으로 꿈틀했다. 그는 이런 종류의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그저 사진을 찍거나 감탄할 뿐 이렇게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의 얼굴에 찰나의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여사님. 그는 약간 더듬거리며 말했다. 저희는 정해진 근무 수칙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구역은 더 이상 머무르실 수 없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도 있고요. 그는 다시 한번 규칙과 안전을 강조하며 그녀를 보내려 했다. 이때 근처에서 아직 자리를 뜨지 않고 있던 젊은 대학생 한 명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리밍. 그는 처음에는 규칙을 어기는 듯한 노부인과 그녀를 제지하려는 의장대원의 모습에 약간의 짜증을 느꼈다. 왜 저렇게까지 귀찮게 구는 거지? 그냥 가면 될 것을. 그는 속으로 생각하며 수원징에게 눈치를 주듯 작게 헛기침을 했다. 하지만 수원징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서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아, 그렇군요. 안전 문제라면 당연히 따라야지요. 그녀는 수긍하는 척하면서도 다시 한번 장래희 하사의 제복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의 목에 걸린 확대경이 살짝 흔들렸다. 그런데 하사님의 저 견장 말입니다. 현재 인민해방군 의장대의 공식 견장 디자인과 제가 연구했던 청나라 말기 황실 근위대의 견장 사이에 흥미로운 유사점과 차이점이 보이는데 혹시 이것이 특정 역사적 계승성을 상징하는 것인지. 이번 질문은 더욱 집요하고 구체적이었다. 마치 그의 정체성과 역사적 맥락을 파고드는 듯한 질문이었다. 장래희 하사의 얼굴이 이번에는 뚜렷하게 굳어졌다. 그는 이 노부인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무언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자신의 아까 그 찰나의 실수를 목격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의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는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며 목소리 톤을 높였다. 여사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무 중인 의장대원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계속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근무 방해 행위입니다. 그는 존재하지 않는 규정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규정에 따라 이 구역에서는 5분 이상 머무르실 수 없습니다. 즉시 이동하지 않으시면 상부에 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정중함보다는 짜증과 위협이 섞여 있었다. 그의 시선은 수원징의 얼굴을 똑바로 쏘아보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미세한 떨림이 감지되었다. 리밍은 이제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노부인이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 의장대원의 반응이 과도하게 날카로웠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어 풍경을 찍는 척하며 두 사람의 모습을 화면 안에 담기 시작했다. 수원징은 장래희 하사의 격앙된 반응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표정은 더욱 차분해졌고 눈빛은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마치 그의 불안정한 내면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5분 이상 머무를 수 없다는 규정 말인가요? 그녀는 조용히 되물었다. 제가 알기로 자금성 내 특정 관람 제한 구역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이 광장 자체에 대한 시간 제한 규정은 공식적으로 공표된 바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혹시 최근에 새로 생긴 규정인가요? 그녀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반박에 장래희 하사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자신이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거짓말이 간파당했다는 사실에 당황했다. 그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그는 이제 이 노부인을 어떻게든 빨리 쫓아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여사님, 더 이상 제 말에 토를 달지 마십시오. 그는 거의 외치듯 말했다. 당신은 지금 의장대의 임무 수행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제시를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상부에 연락해서 당신을 강제 퇴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래희 하사는 허리춤에 찬 소형 통신기를 만지작거리며 실제로 연락을 취할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그의 행동은 이제 명백히 위협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작은 권한을 최대한 이용하여 이 성가신 상황에서 벗어나려 했다. 그의 불안감은 이제 분노와 허세로 바뀌어 표출되고 있었다. 리밍은 숨을 죽이고 이 예측 불가능한 대치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는 이제 완전히 수원징이라는 노부인에게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걱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장래희 하사가 통신기를 귀에 가져가려는 듯한 시유를 하며 위협적인 눈빛으로 수원징을 노려보는 순간 광장의 공기는 극도로 팽팽해졌다. 그의 손가락이 통신기의 버튼 위에서 망설이는 듯 보였다. 이대로라면 정말로 일이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리밍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러나 수원징은 여전히 태연했다. 그녀는 장래희 하사의 격한 행동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는 아주 옅은 거의 알아차리기 힘든 미소마저 감도는 듯했다.
그녀는 목에 걸린 확대경을 조용히 손으로 감쌌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반격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장래희 하사의 외침보다 훨씬 강력했다. 하사님, 그녀가 입을 열었다. 지금 언급하신 근무 중인 의장대원에게 질문 금지나 5분 이상 체류 금지 규정은 인민해방군 의장대의 공식적인 대민행동 강령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가 최근까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해당 규정이 명시된 공식 문건 번호라도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녀의 말은 너무나 정확하고 논리정연했다. 장래희 하사는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듯한 표정이 되었다. 그는 당연히 그런 문건 번호를 댈 수 없었다. 수원징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반응을 살폈다. 그의 당혹감과 흔들리는 눈빛을 확인한 그녀는 말을 이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지만 더욱 날카로웠다. 오히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청나라 시대의 자금성 경비 규율, 예를 들어 대청회전 사례집에 명시된 내용들을 보면 근무 중 경비병의 자세와 시선 처리, 그리고 외부인과의 접촉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대는 다르지만 국가의 상징적인 공간을 지키는 의장대의 명예와 규율의 중요성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겠지요. 그녀는 천천히 목에 걸린 확대경을 들어 올렸다. 위협적인 행동은 아니었다. 그저 무언가를 자세히 보려는 듯한 사서로서의 오랜 습관 같은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확대경을 장래희 하사의 발밑, 아까 무언가가 떨어졌던 것으로 의심되는 지점을 향해 슬쩍 비추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그러고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의장대의 명예는 티끌 하나 없는 복장과 흐트러짐 없는 자세에서 비롯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아주 사소한 부주의나 정해진 위치에서 벗어난 아주 작은 행동 하나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사님? 직접적인 고발은 없었다. 하지만 그 암시는 너무나 명백했다. 수원징은 자신이 그의 찰나의 실수를 목격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친 것이다. 장래희 하사의 얼굴은 이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다. 방금 전까지의 허세와 위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공포심마저 어리고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제복 아래 감춰져 있던 불안정한 내면이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리밍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평범하고 심지어 약간 어수룩해 보이기까지 했던 노부인이 이렇게 조용하고 지적인 방식으로 젊고 위압적인 의장대원을 완전히 제압하는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수원징을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마치 연극의 한 장면처럼 저편에서 순찰 중이던 상관으로 보이는 인물이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의 어깨에는 장래희 하사보다 높은 계급장이 달려 있었고 그의 표정은 엄격하고 경험 많아 보였다. 그는 이 어색한 대치 상황을 발견하고는 의아한 표정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왕 반장이었다.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제 장래희 하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왕 반장이 다가와 무슨 일이냐는 듯 장래희 하사와 수원징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듯했다. 무슨 일인가, 장하사? 그의 낮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장래희 하사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는 당황해서 입술만 달싹일 뿐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이대로라면 그의 작은 실수 혹은 그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과 더불어 관광객에게 부적절하게 대응한 사실까지 드러나 최악의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모든 시선이 이제 수원징에게 쏠렸다. 그녀가 입을 열면 장래희 하사는 꼼짝없이 공경에 처하게 될 터였다. 리밍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다. 그러나 수원징은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장래희 하사를 궁지로 몰아넣을 생각이 없는 듯했다. 그녀는 방금 전의 날카로움을 거두고 왕 반장을 향해 온화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닙니다, 반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평범한 노부인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저 자금성의 흥미로운 역사에 대해 이 젊은 하사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말했다. 이제 정말 가봐야겠습니다. 폐장 시간이 다 되었지요. 그녀는 왕 반장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후 돌아서기 전 마지막으로 장래의 하사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복잡 미묘했다. 질책보다는 오히려 연민이 느껴지는 듯했고 동시에 이번 일은 여기서 덮겠지만 다음은 없을 것이라는 무언의 경고가 담겨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녀는 옆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리밍에게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수원징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천천히 그러나 당당하게 광장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조용한 지혜와 지식의 힘, 그리고 예상치 못한 관용이 느껴졌다. 장래의 하사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안도감이 그의 온몸을 감쌌지만 동시에 깊은 굴욕감과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과 허세를 후회했다. 그리고 저 평범해 보이는 노부인이 가진 자신을 완전히 압도했던 그 무형의 힘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왕 반장은 여전히 의아한 표정으로 장래의 하사를 잠시 쏘아보다가 별다른 말 없이 자신의 순찰 경로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자고 말하는 듯했다. 장래의 하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신의 초소로 돌아갔다. 그의 어깨는 이전보다 조금 더 처져 보였다. 그의 미래는 불확실한 여운 속에 남겨졌다. 리밍은 수원징이 사라진 방향과 초소로 돌아가는 장래의 하사 그리고 자금성의 웅장한 건축물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오늘 자신이 목격한 일에 대해 깊이 생각에 잠겼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리고 진정한 힘은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수원징과는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해가 완전히 기울어 자금성 위로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다. 텅 빈 광장에는 찬 바람만이 맴돌 뿐이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는 방금 전 벌어졌던 보이지 않는 지식과 권위의 충돌, 그리고 한 노부인의 조용한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했다.